주식을 하면서 가장 피해야 될 것이 뭐냐면요, 남의 매매에 너무 집착하시는 거예요. 이 사람한테는 이걸 배우고 부족한 거는 내 방식대로 채워보자, 이렇게 생각하시는 게 가장 건강한데, 주식을 짧게 하시거나 너무나 주식 공부에 집착하시는 분들은 남들의 매매를 평가하기 시작해요. 책정입니다. 자, 오늘 제가 매매했던 종목은 두 종목인데요. 첫 번째 종목은 서현입니다. 자, 서현은 윤석열 관련주죠. 3월 초부터 물량이 계속 들어와서 전고점 넘어가고요. 그리고 또 계속 올리는 이런 흐름이었고요. 오늘도 마찬가지로 전고점이 없죠. 전고점이 없는 상태에서 얼마든지 데이 트레이딩을 할 수 있는 자리였어요. 자, 분봉에서 제 매수가를 보면은 저는 분할 매수를 했어요. 고점을 돌파할 때, 이때는 제가 보지 못하고 있다가 돌파한 뒤에 눌림에 한번 들어갔습니다. 제 영상을 많이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저는 두 가지로 나눠서 데이 트레이딩을 하고 있어요. 첫 번째로는 이렇게 돌파 자리에서 하고요. 두 번째는 돌파한 뒤에 눌림 때 분할 매수해서 들어가는 전략을 쓰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도 여기에 분할 매수 체결이 되고요. 두 번째로 분할 매수를 이미 앞에 걸어 놓은 상태였죠. 그래서 마지막에 떨어질 때 체결이 돼서 제 평단가는 19,716원으로 찍혀 있고요. 3시 정도 될 때쯤 해서 더 이상 물량이 안 들어오고 끝나겠다라고 해서 0.85% 마이너스 손절을 했고요. 손절하자마자 귀신같이 올랐죠. 저도 팔자마자 올라가는 그 어려운 매매를 해냈습니다. 서현을 발견했을 때인데요, 보시면은 고점을 갱신을 하고 쭉 밑으로 내려와서 눌림을 주고 있는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최저점이라고 생각한 눌림은 2만원대였고요 제 생각이 틀릴 수도 있으니까 마지노선이라고 생각하는 19,450원에 한 덩이 물량을 더 넣은 상황입니다. 자, 2만원에서 현재 지금 제 물량이 지금 방금 체결돼서 내려오고 있는 모습이고요. 제가 그리는 가장 좋은 시나리오는 이 2만원을 찍고 나서 바로 치고 올리는 거예요. 반등이죠. 어느 일정 부분의 저점, 분봉상의 저점이라든지 제가 설정해 놓은 저점을 통해서 매수가 되자마자 바로 올라가서 1% 내지 2% 수익을 주면은 바로 매도하는 게 단타로 들어가는 거고요. 저 같은 경우는 눌림에서 들어가는 경우는 거의 데이로 끌고 가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고점을 갱신한다든지 아니면 2% 내지 3% 사이 정도까지 올라가서 하락이 시작되기 전에 매도를 한다든지, 자, 이런 식으로 전략을 많이 짜서 매매를 진행하는 편인데요. 지금 보시면은 19,850원 정도까지 내려와서 조금 치고 올리고 있는 모습인데, 자, 2만원과 19,450원 이 호가들 있죠. 이 호가들은 분할 매수를 4분할을 하든 3분할을 하든 개인적으로 전략을 따로따로 짜셔서 하시는 겁니다. 저 같은 경우는 왜 두 덩이로 했냐면, 제가 생각하는 가장 최적의 눌림은 2만원이라고 생각을 했고요. 자, 이곳에서만 체결이 되고 바로 올라가서 수익 실현을 해도 충분히 저한테 만족할 만한 수익률을 줄 정도의 금액을 넣어놨기 때문이고, 만약에 그게 싫다고 하면 그 금액을 쪼개서 분할로 넣으시면 돼요. 그래서 저는 큰 한 덩이를 여기 놓고 그다음에 19,450원에도 한 덩이를 넣어놔서 하루 종일 이 한 거래만 해도 충분히 제가 만족할 만한 수익을 얻는 그런 방식을 쓰고 있습니다. 자, 다행스럽게도 이렇게 매수 물량들이 많이 들어오고 있죠. 그리고 계속해서 매수를 끌고 들어오고 있어요. 제가 항상 강조하는 것들은, 자, 이렇게 2천만원 이상씩 시장가로 걷어가주면서 계속해서 매수 물량을 끌고 들어오는 모습이에요. 그쵸? 매도가 떨어질 때는 다시 한번 메워주고, 여기 12,000주가 여러 개 쌓여 있고요, 32,000주가 있고, 이 위쪽에는 다 1000주 단위죠. 이 위에 만주 단위도 있고요. 그래서 23,300원까지는 쭉 올라가 주는 게 반등이 시작되는 그 시점을 볼 수 있는 하나의 요소가 되는 거예요. 물론 빠르게 호가창이 활성화되면서 위로 쭉 치고 올려주면 좋지만, 그게 아닐 경우에도 1% 내지 2%까지는 천천히 올라가는 경우가 많아요. 이건 돌파 매매가 아니기 때문에 눌림을 준 뒤에 다시 한번 호가창이 활성화돼서 빠르게 움직이는, 돌파 때와의 마찬가지의 그 모습을 보기 전까지는 이렇게 천천히 움직이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여유롭게 매매를 진행할 수 있는 장점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는 사실은 호가창의 흐름보다는 어느 특정 가격대 있죠, 23,300원, 이 만주가 쌓여있는 곳이라든지 아니면 분봉상의 정고점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좀 의미를 두시고요, 그 아래에서 매도를 하시는 그런 전략도 쓰실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호가창이 활성화되기 전 모양 있죠, 이렇게 단주가 떨어지고 천천히 개미들의 물량이 체결되는 이런 체결창에서는 굳이 호가창을 분석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대신에 이렇게 2천만원 이상의 거래가 떨어질 때 어떠한 거래를 끌고 들어오는지, 그 거래의 속도가 어떤지에 따라서 대응 방법이 달라지기 때문에 이런 2천만원 이상의 거래에 조금 더 포커스를 맞춰서
진행하시면 돼요. 자, 여전히 제가 매수한 이 2만원에서 왔다 갔다 하는 모습이에요. 자, 어떻게 보면 제가 매수가를 잘 정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도 있고요. 또 지금 이 상황에서 바로 반등이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충분히 19,450원 또는 그 아래까지도 내려갈 수 있는 확률이 있는 거예요. 지금 19,800원에 쌓여있는 25,000주 있죠? 이게 모두 체결이 되고 밑으로 내려가게 되면 또 19,700원까지도 내려갈 수 있고요. 이게 뚫리면 19,550원까지 내려갈 수가 있어요. 그 이유는 뭐냐면, 자, 여기에 9,000주, 3,000주, 8,000주 이렇게 쌓여 있는데 그 밑에 바로 11,000주, 16,000주 이렇게 쌓여 있죠. 그러면 조그맣게 쌓여 있는 물량들은 바로바로 체결이 되고, 이렇게 큰 물량들은 이렇게 2천만원 이상씩 덩어리로 체결이 되면서 내려가기 때문에, 내가 만약에 손절 라인을 잡고 싶다라고 하면 큰 물량 있죠? 큰 물량이 체결될 때 같이 매도를 하시거나 또는 그 아래 호가에 손절을 하시는 게 그래도 좀 나쁘지 않은 선택이 될 거예요. 물론 내 물량 체결되고 바로 올라가는 경우도 있어요. 주식에는 100%가 없어요. 무조건 리스크를 줄이는 방식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어쨌든 내가 손절을 했다 하면 리스크를 줄이고 기준을 지켰기 때문에 잘한 매매가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2천만원 이상 체결이 되고요. 쭉 지금 매수 물량을 좀 끌고 들어오고 있죠. 그러면 다시 제 매수가까지 올라갈 수 있는 힘이 들어오게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시장가로 걷어가는 물량들이 들어오고요. 하지만 지금 보시면 체결창이 활성화가 되지 않고 있는 모습이죠. 이런 식으로 체결이 되고 속도가 좀 빨라지게 된다고 하면 급반등이 나올 수도 있어요. 하지만 천천히 올라간다 라고 하면은 물량을 지금 흡수 중이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이런 식으로 큰 물량이 한꺼번에 체결이 되는 거는 여기서 지지를 일으키고 다시 한번 반등을 일으키고 싶어하는 그 어떠한 세력이라고 생각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어차피 시나리오를 쓰는 거니까 맞는지 아닌지는 전혀 상관없어요. 그냥 나 혼자서 소설을 쓰고 그 소설이 맞기만을 기다리는 겁니다. 만약에 맞지 않으면 손절하면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다시 제 매수가까지 올라왔어요. 결국에는 19,700원, 750원대가 최적의 눌림 자리였어요. 저는 조금 더 일찍 샀고요. 최고의 눌림 자리는 아니었지만 그래도 19,750원까지 눌림을 주고 위로 올라갈 때 제 매수가를 지나쳐서 수익권으로 올라갔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잘 선택을 했다. 이 호가창의 속도는 빠른 편은 아니에요. 자, 이런 식으로 계속 시장가로 걷어가주면서 여기 좀 쌓여주고 있죠. 쌓여주고 또 걷어가고 계속해서 매수와 매도와 싸움이 일어나야지 방향성이 결정이 되는데 굉장히 천천히 흘러내려오고 있어요. 자, 이런 정도의 속도 같은 경우는 급반등을 기대하기는 힘들어요. 하지만 어느 정도 내가 단타를 한다. 제가 매매한 지 10분이 안 됐기 때문에 10분 만에 한 1%에서 2% 정도 사이에 수익은 기대할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감사하게도 구독자분들도 많이 늘고 있고 댓글들도 많이 주시는데요. 간혹 가다가 분할 매도를 하면서 올라가거나 내려올 때 전량을 매도하면서 내려오는 게 훨씬 더 좋은 전략이 아니냐 이렇게 저한테 이제 말씀해 주시는 분들이 있어요. 물론 그 전략들이 다 좋다는 건 알지만 저만의 매매법을 가지고 매매를 하고 있기 때문에 데이로 끌고 가면서 큰 수익보다는 좀 안정적인 수익 그리고 급등을 노려서 최고점에 팔겠다는 욕심보다는 어느 정도 손실만 보지 말자, 꾸준히 좀 길게 가자라는 식으로 제 성향이 바뀌었기 때문에 보시는 분들이 답답하실 수도 있어요. 하지만 제 매매가 좀 부족하더라도 이런 모습들을 보시면서 나는 여기서 팔면 좋을 것 같아, 또는 난 여기서 손절을 할 거야. 자, 이런 식으로 자기만의 전략을 만드시는데 활용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내가 내 매매를 할 때에 온전히 집중해서 나만의 전략을 좀 세우시면서 계좌를 불려나가시는데 조금 더 에너지를 많이 쏟으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도중에도 0.7%, 0.9% 정도 수익권에서 계속 머물고 있어요. 그리고 쌓여있는 물량들도 3,000주, 3,000주, 10,000주 정도. 자, 이렇게 호가창 흐름이 느리죠. 이런 느린 상태에서 매매를 진행하는 게 바로 눌림 매매고 데이 트레이딩입니다. 돌파와 데이 트레이딩을 모두 할 수 있고 이런 느린 데이 트레이딩도 견뎌낼 수 있는 마음가짐을 갖고 계시면 아주 큰 수익은 아니더라도 웬만하면 주식시장에서 살아남으실 수 있을 거예요. 제가 두 번째 물량이 체결된 뒤로 넘어갔는데요. 19,450원에 체결이 돼서 제 평단가는 19,716원이에요. 그래서 19,750원에 이렇게 표기가 된 모습이고요. 자, 두 번째 물량이 체결된 뒤에도 좀 내려가 있는 상태예요. 지금 19,250원 정도에 머물고 있는 상황이고요. 제 두 번째 물량이 19,450원에 일단 체결이 됐기 때문에 19,450원을 다시 한번 갱신을 해서 이쪽 부근에서
거래가 이루어지는 게 저의 가장 큰 목표고요. 두 번째는 당연히 19,750원 여기를 넘어서 위에서 거래가 되면 갑자기 속도가 빨라지면서 올라갈 때 매도를 하고 나오는 그런 전략을 쓸 수가 있겠죠. 자, 이렇게 데이 트레이딩 같은 경우는 내가 손실인 구간에서 머무는 확률이 굉장히 커요. 왜냐하면 분할 매수를 했고 이렇게 천천히 흘러가는 호가창에서 다시 한번 반등을 줘서 급반등이 일어나려면 무조건 매수 물량이 많이 들어오고 매수 물량도 끌고 들어와 줘야 돼요. 그래서 속도가 붙어서 계속해서 호가를 잡아먹으면서 올라가야 되기 때문에 그 전까지는 이렇게 흘러갈 수밖에 없어요. 근데 이런 것들을 버티시고 내가 매수한 가격에 믿음을 가지고요, 반등을 주는 그 시점까지만 기다리시면 굉장히 좋은 수익률도 얻으실 수가 있어요. 물론 내가 매수한 가격이 19,450원인데 여기서 제가 생각하는 마지노선이 있죠. 떨어진다면 손절을 해야 돼요. 어쩔 수 없습니다. 하지만 제가 처음에 이 종목에 들어갔을 때는 다 그런 것까지 감안하고 들어간 거예요. 내가 손절하면 안 되는데, 무조건 수익이 나야 되는데 라고 마음을 먹고 매수를 하시면 안 돼요. 잘못된 매매입니다. 내가 매수한 가격에 대해서 믿음을 가지되 그 매수한 가격에서 점점 더 멀어지면서 손실이 커진다 라고 하면은 깔끔하게 내가 세운 계획이 여기서 맞아 들어가지 않는구나 라고 하면서 물러날 줄 아셔야 돼요. 자, 첫 매수점은 2만원이었죠. 그래서 이 2만원도 지지점이 돼야 되고 이 지지점이 이탈했기 때문에 저항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자, 이제는 저의 목표점은 2만원이 되는 거예요. 물량 두 덩이가 체결됐기 때문에 1%의 수익은 아까 전에 첫 번째 물량이 체결됐을 때의 2배가 되겠죠. 물론 지금 바로 도망 나오셔도 돼요. 0.16% 또는 0.42%에서 물량을 전부 다 던져서 손실은 보지 않고 완벽하게 탈출할 수 있었다라고 하면서 매매를 마무리 지으셔도 되고요. 자, 이런 식으로 호가창에서 큰 물량들을 걷어가죠. 매수가를 쭉 끌고 들어오는 모습을 보신다면 갖고 가시면 돼요. 자, 2만원을 지금 회복해주고 있죠. 자, 2만원에서 훨씬 더 위로 치고 올려주면은 반등세가 들어오는 겁니다. 그 모습을 기대를 하셔야 되고요. 이 상황에서 매도할지 아니면 조금 더 지켜볼지를 결정하시는 거예요. 자, 2만원이 넘어가고 있으니 매도세도 많이 들어오고 있죠. 2만원이 바로 저항 가격이라 그래요. 제가 생각하는 이 2만원은 분봉상의 지지점이 분명히 보였고요. 19,450원 사이에서 매집을 하고 다시 한번 끌어올리는 그런 전략을 쓰는 겁니다. 자, 지금 2만원이 저항점이기 때문에 쉽사리 넘지 못하고 있어요. 이렇게 물량이 나오죠. 그러면 여기서도 내가 매도하고 도망 나올 수도 있는 거고요. 또는 저처럼 그냥 갖고 갈 수도 있는 거예요. 이거는 각자 판단하는 것이지 여기서는 왜 이렇게 했어요? 여기서는 왜 이렇게 안 했어요? 라고 하실 필요가 없는 거예요. 아, 이 사람은 이렇게 하는구나. 하지만 나는 이렇게 할 것 같아. 이렇게 생각하시면 그게 끝입니다. 주식을 하면서 가장 피해야 될 것이 뭐냐면요, 남의 매매에 너무 집착하시는 거예요. 이 사람한테는 이걸 배우고 부족한 거는 내 방식대로 채워보자, 이렇게 생각하시는 게 가장 건강한데, 주식을 짧게 하시거나 너무나 주식 공부에 집착하시는 분들은 남들의 매매를 평가하기 시작해요. 자기 자신이 하는 매매 피드백을 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지금 제가 이렇게 영상을 만들어서 올려드리는 이유는 저는 이 매매에서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런 방식을 썼지만 여러분들은 각자의 방식으로 헤쳐나가실 수 있습니다. 그 사이사이에 제가 판단하는 방법들을 알려드릴 테니까 그걸 참고하셔서 각자의 매매에 도움이 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취지로 영상을 만들어 드리는 거예요. 자, 결국에는 시간이 지나서 2시 30분 정도에 매도를 했어요. 제 매수 평단가보다는 약간 아래에서 세금하고 수수료 정도 내는 가격으로 매도를 했는데 매도하자마자 바로 올라갔죠. 그래서 저도 사실 이 매매가 좀 안타깝긴 하더라고요. 5%나 상승을 했었기 때문에 눈 뜨고 5%를 그냥 날린 기분이에요. 여러분들 같은 경우는 여기서 수익을 내실 수 있었을 거예요. 제 영상의 목적은 바로 이런 것들을 공유하기 위함이에요. 제가 매수점을 공유해드리고요, 그 이후에 일어나는 호가창의 모습들을 보여드리면서 나는 이런 부분에서 매도를 할 거야, 나는 이런 부분에서 손절을 할 거야, 또는 저와 같이 이런 부분에서 추가 매수를 할 거야, 이런 식으로 전략을 한번 세워보시고요, 그 전략을 기록하시고 내일부터 바로 매매에 적용을 한번 해보세요. 이렇게 나에 대한 매매의 피드백을 쌓아가다 보면 결국에는 나만의 방식이 생깁니다. 자, 모베이스의 매매는 다음 영상에서 보여드릴게요. 고생하셨습니다.